올해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핍박받던 브랜드가 네. 유니클로랑 토요타였어요. 그래서 근데 올해 이 두 브랜드가 각각 1조 클럽, 1만 대 클럽에 달성을 했는데 차종에 따라서 전년 대비 50%에서 100%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예. 아사히 맥주 이런 것도 수입 맥주 매출 중에서 1, 2, 3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내 공항에서 일본 노선을 이용한 여객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은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대한 좀 친밀감이 느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압권 시작합니다. 흥행 보증수표 하나 떼어 오셨더라고요. 일본 얘기. 일본 얘기. 올해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이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뿐만 아니라 좀 일본 제품이나 콘텐츠 수요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과거에 있었던 노제팬 현상이 좀 사라졌다 해서 취재를 한번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지금 일본에서도 K 열풍이 분다고 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K-팝만 좀 흥행하는 게 아니고 한국 제품들이 이제 일본 시장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예전에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었잖아요. 네. 그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사실 그 노제팬이 정확한 연도가 2019년도 7월 한국에서 이제 노제팬이 불매 운동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사히 맥주를 좀 마시거나 아니면 유니클로에서 옷을 사거나 하면은 뭐 친일파니 매국노니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제 대형마트 3사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일본산 맥주를 수입을 중단했었어요. 그리고 또 동네 편의점에서도 일본 맥주를 아예 판매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토요타 같은 일본 차도 이제 타면 말씀하신 것처럼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닛산은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아예 철수하기도 했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했었고요. 그래서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그때 당시에 헤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여러 일본 산업에 좀 타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이때 불매 운동을 했던 거는 단순히 이제 역사적인 감정 때문은 아니고요. 맞아요. 이제 당시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이제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해서 한국에 이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불매 운동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감정으로 운동이 벌어진 게 아니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일어난 좀 대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좀 봤는데 네. 지금 일본산 승용차 판매량이 좀 차종에 따라서 전년 대비 50%에서 100%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네. 작년에는 이제 일본 만화에서 시작된 그 포켓몬빵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열풍이 불어서 전국 편의점에 또 난리가 났었고 또 이제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나 무인양품 같은 것도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이 마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아사히 맥주 이런 것도 수입 맥주 매출 중에서 1, 2, 3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당시에 한국에서 제일 핍박받던 그 브랜드가 네. 유니클로랑 토요타였어요. 그래서 근데 올해 이 두 브랜드가 각각 1조 클럽, 1만 대 클럽에 달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엔 이제 일본 브랜드 진짜 망했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5년 전 상황이랑 비교하면 지금 너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심지어 토요타와 렉서스는 그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불매 운동으로 10,000대를 넘어서지 못했고요. 네. 지난 10월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발표한 자료에서 이제 토요타 국산차와 수입차를 통틀어서 초기 품질, 내구 품질 부분에서 모두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렉서스는 토요타에 이어서 두 부문에서 2위를 기록했고요. 근데 이게 한국에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글로벌 수입차 시장에서도 일본 차를 부러워하는 대상이 좀 됐습니다. 네. 이게 5일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은 1월부터 11일까지 이제 수입차 그 테슬라 제외입니다. 네. 판매 대수가 21만 1,200대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감소됐습니다. 네. 그 수입차 판매 1위인 BMW가 전년 동기보다 마이너스 3.3%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벤츠가 마이너스 12.6%, 네. 아우디는 거의 50% 가까이 급감했는데 이렇게 수입차 모두 난리가 났는데 네. 일본차 혼자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차 브랜드만 좀 잘 나가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10%를 돌파를 했는데 네. 전년 동기에는 8.6% 그쳤지만 올해에는 11.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판매된 수입차 10대 중에 한 대 이상이 일본 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차뿐만 아니고 네. 이제 앞서 말했던 유니클로도 올해 1조 클럽 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불매운동이 좀 끝난 영향도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유니클로가 가성비 갑으로 좀 유명해요. 네. 이게 일본 제품인지 아닌지보다는 좀 지금 고물가랑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이제 가성비가 높은 SPA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영향이 있고요. 그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의 그 2024년도 국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거든요. 전년 대비 각각 15%, 5.4% 성장을 했고요. 이게 2021년 5천억 원대로 이제 매출이 급락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 이제 3년 만에 1조 원대로 부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 여기 여의도에도 있는데 네. 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무인양품. 이제 사진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무인양품이 한국 진출 20년 만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20%, 316% 성장을 했습니다. 300% 네네네. 증가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2003년도에 진출을 했으니까 20년 만에 역대 최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눈에 띄게 성장세가 나타난 이유도 이제 2019년도, 2021년도까지 이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번에 이제 실적 회복세가 좀 나타난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두 브랜드가 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마케팅이냐면 이제 무인양품이 지난해 7월 스타필드 고양점에 국내 최대 규모 매장을 열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거의 955평, 거의 1000평 가까이 돼요. 네, 그러고 이제 유니클로도 2019년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를 기점으로 한국 기부금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부금이 41억 원 정도였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헌 사업도 많이 해서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도 저도 맥주 자주 마시는데 이게 맥주도 좀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표에서 보면 이제 전체 맥주의 수입량은 감소했는데 일본 맥주는 오히려 수입량이 증가한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일본 맥주 수입이 지난 10월 기준 5,600달러, 600만 달러, 약 79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33% 증가한 수치고요. 근데 원래 일본 맥주 수입 추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점점 상승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19년 불매운동 기점으로 좀 꺾이는 모습이고 그리고 당시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약 80억 원, 567만 달러까지 이제 감소를 해서 바닥을 찍었고요. 이후 이제 불매 운동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찾아보기도 좀 힘들 정도로 먹고 싶은데 못 먹을 정도로 이제 수입량이 뛰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추세라면 2018년 이후 최대 수입액을 좀 기록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통계 자료니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즐기지 않는 분들이라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여행 수요겠죠. 그렇죠. 그래서 2019년도 그 불매운동 당시에는 일본 여행 가면은 진짜 매국노 소리 들었었는데, 네. 제 지인도 2019년 7월쯤에 그 노지팬 시작되기 전에 6월 말에 일본을 갔다 왔다고 그래요. 아, 시작되기 전에 갔다 네, 왔으니까. 진짜 뭐 불과 일주일 차이로 갔다 왔다 하는데 네. 그래서 인스타에 막 올리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이게 터지는 바람에 막 다 이렇게 내리고 안 간 척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올해는 엔저 효과로 일본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냐 하면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내 공항에서 일본 노선을 이용한 여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1월에서 8월 일본 노선 이용 여객 수가 1,632만 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요. 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특히 이번 달에 일본 노선 여객 수가 225만 명에 육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수치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보다 2배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제페 이전인 2018년 10월보다도 한 21.7% 늘었다고 하니까 물론 지금 좀 시국인지라 네. 이제 좀 여행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항공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일본 노선은 항상 인기가 많았거든요. 온천 이런 거에 좀 영향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 어때 그 설문조사 그래프를 보면은 네. 엔화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5월 초부터 일본 여행 예약이 급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수기 여행도 1위가 오사카인데 2위는 후쿠오카, 3위는 도쿄로 다 일본이에요. 아. 네, 그래서 국내도 말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 11월 이제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그 196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연간 기준으로 최단 기간에 3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역대 최대이고 그중 한국인만 720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좀 젊은 세대는 일본을 어떻게 좀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잖아요. 우리나라 네, 한국 사회에서도.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젊은 세대의 일본에 대한 좀 부정적인 감정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사라진 것도 이런 영향에 좀 미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일제강점기를 좀 겪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긴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그 시대에 살았던 뭐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좀 그런데 이제 한국이 오히려 일본의 문화를 많이 따랐다는 인식이 그때는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이 선진국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K-팝, K-드라마 다 너무 재밌는데 무슨 옛날에 뭐 그런 감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 표들을 좀 봤는데 이게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을 생각하면 좀 화가 난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이 2020년도엔 55%였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38.4%, 그리고 올해 30.2%로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게 좀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피해를 좀 잊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인식은 이제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좀 내려올수록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좀 올라간다는 얘기도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주황색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인데 이게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34%, 30대가 27.2%, 그리고 40대가 20%로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것들은 당연히 있긴 있는데 이걸 세대별로 나눠보니까 젊은 층일수록 굳이 일본이 왜 나빠? 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의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다시 표를 보면은 네. 물론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 게 그저 그렇다. 그냥 무관심이 좀 제일 많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은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대한 좀 친밀감이 느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올해 초에 일본 내각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응답자의 52.8%가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3월에 방한한 외래 관광객 80만 명 중에 일본인이 20만 명으로 1위래요. 한국에서. 네. 네, 그래서 2위인 미국이 8만 명인데 그것보단 2배 많은 수치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인이 7만 명입니다. 중국인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명동의 상점들은 예전에는 중국어 배워야 된다고 막 난리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일본어를 배워야 될 정도로 일본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한국인과 일본인 서로가 해외여행 뭐 선호국가 1위일 정도로이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끝난 뒤후에 그 일본의 고등학교에서는 첫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올 정도로 네. 이제 좀 그 인식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일본 수학여행을 간 학교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일본에서 한국 열풍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있었죠. 그 겨울연가 기억나시죠? 네. 막 언제적 겨울연가 이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지난해 겨울연가가 그 NHK 방영 2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 겨울연가를. 그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막 연사마 이럴 때 거기 겨울연가 주인공 이름이 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애니메이션 대신 드라마를 엄청 열심히 보면서 막 준상이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더 다양한 배우나 가수들 중심으로 이제 K-팝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 블랙핑크가 지난해 4월 도쿄돔에서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면 한눈에 봐도 엄청난 인파죠.
근데 옆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 점 같은 게 다 관객 수예요. 네. 그래서 입장권은 이미 조기 매진됐고 공연 이틀간 관객이 11만 명 모일 정도로 좀 인기가 많았고요. 물론 글로벌로도 인기가 있는 이런 한국의 넷플릭스 영화나 뭐 드라마 인기도 당연히 일본에서도 인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들었는데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한때 일본 넷플릭스 1위에서 10위까지 순위를 보면 사람이 나오는 콘텐츠는 전부 다 한국 작품이래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만 일본 제품이고 1위에서 10위까지 다 이제 사람이 나오는 거는 한국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일본에서 한국 작품을 많이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하는 상황에서 일본 어린 친구들이 그 한국 문화를 접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리고 혹시 한본어, 뭐 일본 일한 믹서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저한테 쓰라 그러면 그건 못 쓰겠어요. 근데 이게 일본 어린애들 사이에서 좀 되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본어랑 일한 믹서가 뭐냐 하면 한국어와 일본어가 이제 뒤섞인 어법이 유행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은 한국 대중문화에 푹 빠진 이제 일본 10대 청소년들이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뭐 진짜 오이시 뭐 이런 식으로 일본 단어에 한국어 니다를 이제 붙여서 네. 다이스키가 좋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니다를 붙여서 다이스키입니다. 뭐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한대요. 네.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케이팝에 열광을 하면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한국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고 그 한국 의류 제품도 네. 되게 일본에서 인기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국내 대표 기업들이 일본 애슬레저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거 그 앞권에서도 다뤄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뭐 잭시믹스나 안다르가 이제 대표 주자인데요. 레깅스 소재도 뭐 소재지만 한국 한류 스타를 이제 앰버서더로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시장 수입 동향을 보면은 2023년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이 187만 달러로 이제 9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면은 안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5개년 증감률이 61.7%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유명 해외 브랜드의 생산 공장이 미얀마나 방글라데시 같은 동남아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한국 수출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피디님?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하는 네네. 국가가 어딘지를 보면 1위가 중국, 2위가 베트남, 3위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라오스, 인도. 네. 일본 분들이 인도네시아 의류 브랜드를 사진 않겠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대부분 생산 국가다. 네네네. 그러면 중국부터 인도까지는 대부분 그냥 생산 국가니까 뭐 예를 들어 룰루레몬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 수출된다고 하더라도 네. 생산 기지가 캄보디아였던 거. 그리고 그걸 제외하면 한국이 거의 사실상 네, 그 바로 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일본 1위 인터넷 쇼핑몰 그 라쿠텐 시장을 보면요. 이게 1위부터 5위까지 다 한국 제품이에요. 이처럼 이제 한국 패션 중에 하나의 레깅스까지 이제 일본에서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보면은 이제 한일이 얼마나 이제 산업적으로 많이 엮여 있는지 좀 알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자꾸 가까워지는 이런 현상을 좀 불편하게 느끼는 기성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도 뭐 이번 계엄령 있고 나서 일본 중의원이 이렇게 다카시라는 전 의원이 자신의 X에서 이렇게 멘트를 썼는데요.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어떤 의미에서 다케시마 탈환 기회였다. 그러니까 독도를 탈환 기회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망언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한국의 이제 비상계엄 사태를 이용해서 독도에 관련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불닭볶음면 열풍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삼양식품의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랑 니신식품의 이제 야키소바 UFO 볶음면이랑 표절 논란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왼쪽이 한국 거고 오른쪽이 일본 건데 네. 배경 색깔 핑크색인 것까지 좀 비슷해요. 그러면서 이제 표절 논란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으면 이런 제품들까지 표절을 할까 싶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이제 스포츠 한일전 하면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뭐 일본에 대한 좀 악감정이 아직까지 남아있긴 합니다만 좀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자연스럽게 서로의 산업과 문화에 좀 스며드는 거를 보면은 마냥 이제 안 좋게만 볼 수 없고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저희 3프로에 자주 출연하시는 네. 최준영 박사님 있잖아요. 지구본 연구소 최준영 네. 박사님께 이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좀 전 세계에서 트렌드가 제일 빨리 변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래요. 네. 근데 이제 일본처럼 같은 거를 좀 반복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이제 새로운 걸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중에 이제 바로 옆에 국가인 우리나라가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네.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한국의 패션이나 뭐 컨텐츠 같은 거를 이제 일본 문화에 보고 많이 따라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J-팝이 옛날에는 인기였다면 요즘은 K-팝이 인기인 것처럼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반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친숙한 한국의 문화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적인 게 먹히게 되는 순간까지 많이 바뀌게 된 거라 보니까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한국인 거를 숨겨야 됐던 네. 마케팅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한국인 거를 드러내야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마케팅이 된 만큼 거의 20년 동안 우리가 노력해온 결과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물론 그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감정이 산업을 방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